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이제 K리그1 월드컵 휴식기가 끝나고 다시 재개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말부터 다시 K리그1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 아직 이제 좀 막 초반 단계라고 어떻게 보면 좀 또 볼 수 있는데, FC 서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하면서 주말 경기 기다리는 동안 좀 소소한 재미가 또 팬분들한테 되실 수 있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따끈따끈한 오피셜이 떴습니다. K3 리그, 이 시흥에서 3부 리그에서 정현우 선수 2004년생 어린 윙포워드가 합류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즌 중간에 K3 리그에서 FC 서울 같은 팀으로 여름에 중간에 이렇게 이적이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만큼 그러면 정현우 선수가 즉시 전력감이냐 하면은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잘하면 당연히 경기에 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어떻게 보면 스쿼드 멤버로 생각해서 리그에서 활용할 자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미래와 가능성을 본 영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AFC 챔피언스리그 2 아시아 대륙컵 대회에 또 가을부터 참가를 해야 되는데, 동남아 위주의 이제 원정 경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조추첨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리그랑 이제 ACL2를 병행하려면 지난해 이제 포항 스틸러스 같은 팀의 예시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스쿼드 이원화가 돼서 사실상 B팀에다가 주전 선수 일부 소수 이렇게 좀 원정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좀 대비한 영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현우 선수가 영입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구단 전력 강화실에서 K3, K4 이런 리그도 항상 다 살펴보거든요. 살펴보시면서 좀 괜찮은 선수들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좀 눈여겨보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마침 또 이제 김기동 감독님께서도 마음에 들고 괜찮게 보셨고, 또 직접 이렇게 쉬운 경기 하는 장면도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괜찮은 선수라는 구단의 판단, 감독의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영입이 된 선수입니다. 다른 영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난 건 아니고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FC 서울 같은 경우에 좀 큰 사이닝은 너무 기대를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필요한 포지션, 사이드백이나 이제 여러 그런 이적 가능할 만한 선수들을 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이 ACL2를 원래 나가는 게 아닌데 갑자기 개편 확대가 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ACL2 진출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기업 구단의 1년 예산은 보통 작년 말에 이제 다 정해지거든요. 그 모든 편성된 예산이 끝난 후에 증액을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했던 어떤 선수단의 비용보다 추가를 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결국에는 괜찮은 선수 한 명이 나가서 좀 연봉에 남는 돈이나 이적료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또 거취를 궁금해하셨던 선수인데, 팔로세비치 선수의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끝나고 3년 재계약을 했죠. 그래서 올해가 세 번째 마지막 시즌인데 24시즌 전반기까지 뛰고 이제 좀 김기동 감독의 구상에 업게 되면서 세르비아로 임대를 갔다가 또 중국으로 또 임대를 갔다가 그런 상황이었고, 올 시즌 초에 이제 작년에 뛰었던 중국 팀과 더 이상 이제 임대 신분이 아니게 되면서 원소속 팀인 FC 서울 소속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팀에 간다는 얘기도 없고 서울에서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서울 팬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팔로세비치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정해졌습니다. 거취가 J2 리그의 이마바리라는 팀으로 일본 2부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종결하고 내보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일본으로 이적을 하고요. 물론 당연히 서울 소속이 돼 있었던 동안에서 연봉이 나갔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를 이제 상호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이슈까지 좀 더 얽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좋은 영입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1군 스쿼드가 충분히 좋은 스쿼드가 갖춰져 있어서 리그 우승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사이닝보다는 이제 ACL2 병행을 위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뛰기 위한 좀 뎁스를 넓히기 위한 목적의 영입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K3에서 오늘 영입된 정현우 선수가 또 있고요. 유소년 선수들의 일부 콜업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선수를 어떤 포지션에 누구를 데려올지 완전히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 이 역시 ACL2 조별리그에서의 스쿼드 뎁스를 위해 또 미래를 보기 위한 준프로 선수들, 유소년에서 올리는 선수들이 몇 명 있을 예정이고요. 한 구단당 한 시즌에 준프로 선수 계약할 수 있는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냥 뭐 많이 막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좀 가능한 한 여러 명이 올라올 것으로 지금 좀 보여지는, 좀 어떤 선수가 올라올지는 좀 상황을 보면서 이제 ACL2 경기에 현재 있는 스쿼드에서 어떤 선수들이 뛸 예정이고, 좀 어떤 선수들이 부족한 포지션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구단에서 이제 또 근시일 내에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또 나상호 선수 그 루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마지막 주제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상호가 이 하프스페이스 클럽 영상에 브이로그 게스트로 해서 출연을 했었잖아요. 제가 일본 도쿄에 여행을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영상을 찍었고, 그 처음 그 영상이 나올 때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영상이 올라갈 때쯤 돼서 그 FC 서울 팬분들 많이 계시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나상호를 만나러 김기동 감독이 일본 도쿄에 갔다, 면담을 했다,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한에다 갔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서울로 컴백한다는 얘기가 우후죽순 나왔어요. 하나가 나오니까 다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단 루머였고, 그걸 보면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 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보실 때 또 워낙 그만큼 나상호라는 선수를 사랑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기대하시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호 영상 2편 올릴 때 그 서울 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상 링크를 올리면서 좀 저는 어느 정도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당연히 나성호가 한국에 안 온다는 거를 이 정도로만 티를 내도 다들 아시겠지 했는데, 그 김기동 감독님이 얼마 전에 믹스드존 K 채널에서 인터뷰하셨잖아요. 일본에 간 적도 없다, 한국이었고, 근데 왜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가 나온 후에도 뭐 계속 루머가 좀 올라오는 걸로 보여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김에 확실하게 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 올 겁니다. 그런 얘기 없고, 구단이랑 접촉한 적도 없고, 김기동 감독님이 일본에 간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온라인상의 어떤 그런 루머들, 일희일비 뭐 하는 맛에 루머를 보는 것도 있지만, 뭐 루머는 루머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유튜브 채널을 1월에 처음 만들고 맨 처음 올렸던 쇼츠 영상에서도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흔히 네임드라고 하죠. 여러 번 이미 맞춘 전적이 있어서 누군가 좀 어디 빨대 꽂아놓은 게 있는 분인가 보다 하는 유저의 말만 어느 정도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어떤 처음 보는 갑자기 뭐 그런 글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안 믿는 게 팬분들의 정신 건강에 이롭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이렇게 확실히 말씀 안 드려도 나는 안 믿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간절하게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댓글들을 보니까 괜히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 상처 받으실까봐. 그래서 그냥 믿지 마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질적 향상보다는 좀 양적인 어떤 보완을 위한 그런 영입만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상 없이 또 있는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현재 뭐 부상 상황은 없다고 해요. 특별히 부상당한 선수들 없고, 저희 이상민 선수가 복귀해서 연습 경기까지도 치렀습니다. 이제 훈련에 복귀한 지는 좀 됐고, 연습 경기까지 소화를 했고 정상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정도의 핏이 된다면 센터백 뎁스에도 좀 큰 힘이 돼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속초 전지 훈련도 뭐 잘 마치고 왔고, 연습 경기
저기 K2의 팀에게 좀 패배한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연습 경기니까 또 그런 경기를 통해서 좀 보완할 점이나 이런 거 잘 해서 주말 인천전 잘 베스트 멤버로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 마무리하면서 좀 한 가지 홍보드리고 싶은 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난주부터 저기 멤버십을 오픈해놨거든요. 이제 멤버십을 오픈을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영상을 조금 더 그때그때 좀 시기에 맞게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인 팬인 팀의 FC 서울, 웨스트햄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그때 좀 어떤 축구계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혹은 이제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고 좀 팍팍 이렇게 좀 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식의 리뷰랄까, 좀 코멘트 같은 거를 조금 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조금 많이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식적인 전체 공개 영상 채널에 이제 나가는 것들은 조금 이런 지역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좀 더 전체적인 축구 팬들이 즐기실 수 있을 만한 내용 위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일종의 후원 개념을 좀 담아서 이름도 서포터즈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채널 처음 생겼을 때부터든 아니면 최근이든, 물론 역사가 짧은 채널이지만 좀 재밌게 즐겨주시는 애청자분들이 있다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직도 이 유튜브 시스템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3,9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애플 앱에서 보면 뭐 5,000 몇백 원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뭐 앱스토어가 먹는 수수료 같은 게 있나 봐요. 애플만 앱에서. 그래서 이제 혹시나 가입하시려는 분들 계시면 웹으로 들어오시면 그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멤버십에서 멤버십 전용 영상 댓글 다 남겨주시는 분들과는 좀 더 어떻게 많은 소통과 질의응답 이런 거를 많이 좀 할 계획이니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 시작되는 K리그 1 또 너무 기대가 되고, 상위권 경쟁이 좀 더 아마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전북, 울산과 또 1위 지금 하고 있는 서울, 또 다른 팀들이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아주 재밌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월드컵도 이제 또 토너먼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재밌는 축구 소식,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